청소년 복지론 11주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사회복지 현장에, 그러니까 학교, 물론 이제 넓게 보면 학교가 아닌 복지관에서 학교로 파견 나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학교 안에 학교의 직원으로서 실천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0.001% 사회복지사.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 그들은 업무 영역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사회복지다. 1차적으로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자, 1차적으로 학교에서 낙오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1차적으로예요. 물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의 1차적인 관심사는 학교 교육에서 낙오될 위험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거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고3인 선영이 역시 한때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때는 애들이 조금 얘기를 극단적으로 해서 악마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애들이구나. 다들 서로 어울리고 싶고 저처럼 외로움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선영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한 학급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교실 밖에 혹시 화장실을 핑계로 나와서 다니는 아이가 있나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체육 시간이 아프다고 이렇게 또 앉아 있는 학생 같은 경우 아픈데 이렇게 양호실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가서 어디가 아프니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학교 사회복지사와 기존 교사들의 차이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문제에 다가간다는 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일을 우선 하는데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 낙인감을 갖지 않고, 지금 이 교사 입장에선 특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 뭔가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제 그런 관계 형성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걸 강조하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부감이 없이 접근해가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쉽게 아이들하고 친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선영이의 경우에도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했다. 처음에 선영이를 본 선생님들은 다 유령 같다고 표현을 하셨었어요. 남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겉으로. 근데 지금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당당하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과의 문제로 파악하고, 자, 앞으로도, 그리고 이미 몇 번 앞으로도 계속할 얘기, 우리는 클라이언트 한 명만 개입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개인에게 개입도 하고 환경에 개입도 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에도 개입을 하는데, 그 환경이 가족, 집단, 또래들을 포함해서 학교, 지역사회, 이 개인,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물론 클라이언트가 다 포함됩니다만 청소년 클라이언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는 동시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데요. 학교 부정 청소년, 이 학생이 문제니까 이 학생 어떻게 바꿀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 학생에 맞게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과 환경이 상호작용이 어떤지, 이런 것을 여기 이렇게 동시에 개입하고 접근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자, 다시 한번요. 지나갔네. 이렇게 겉으로. 근데 지금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당당하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과의 문제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선영이 역시 가정 방문과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얼마 전 선영이는 특차로 대학 입학까지 결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 사회복지사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물론 10년 이상 됐고요. 앞으로 또 관련된 다른 학교 현장도 또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대학도 합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쉽게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러게요. 이제 뭐 한국점은 더 쉬었고 학교 사회복지사가 들어간 게 굉장히 역사가 미천해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학교 사회복지 뭐 역사까지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이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1, 2년은 아니고요. 한 시범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건 한 20년 됐습니다만,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의 역사에 비하면 이 정도면 짧은 편이고,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면 한 100년 전부터 사회복지라는 영역이 처음 생길 때부터 학교 사회복지가 이제 다른 분야와 함께 주요한 역할로서 출발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에 비하면 훨씬 이제 출발이 늦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다양한 학교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어떤 그런 꼭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계의 함의를 이끌어낸다면 아마 더 이런 제도들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학교 사회복지라는 이런 제도들이 확립되지 않을까. 자, 사실 학교 사회복지 제도가 아직도 제도화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라는 것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학교 사회복지사를 뭐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제도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서 자격증은 생겼어요. 따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분야별 자격증이 생겼습니다만, 이런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주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다루지는 않겠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학교 사회복지를 한 학기 동안 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현재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이라는, 이제 이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교육부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해서 학교 사회복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식 명칭이 학교 사회복지사는 아니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뭐 실무자, 이렇게 코디네이터, 이렇게 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교재로는 13장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 그리고 14장의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예 본격적으로 학교에 관련된 학교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걸로 지금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 그리고 기말고사 이런 내용들 이제 학기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